안녕하세요. 명가TV의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예정구역에서 사전 타당성 동의서를 진구한다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정비 예정구역을 시에서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이었다면 요즘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비사업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 예정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한다면 어느 구역이 진행이 될지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되는 구역에 대한 해제 방안과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 정비 예정구역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의 추진 의사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 것이 사전 타당성입니다. 이 사전 타당성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동의서를 접수를 받아서 구청이나 군청에 접수를 하고 구청이나 군청에서 검토한 후 시로 신청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사전 타당성 검토입니다. 정비 예정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 지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과하면 재개발 예정지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구역의 곳곳에 이런 플랜카드가 붙습니다. 경축, 사전 타당성 심의 통과.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2015년 10월 사하구가 시범 생활권 계획을 실시했는데 그 구역은 개정 3, 5, 6, 7 구역으로 지금은 이 구역들이 단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마치고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 구역들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살펴보시면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에서 통과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진행이 됩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주거정비 지수 항목별 점수를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 주거정비 지수 평가는 기본 항목과 조건 항목으로 나뉩니다. 기본 항목은 필수적으로 만족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정비구역의 면적, 건축물 노후도, 호수밀도 이렇게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는데 호수밀도는 삭제되어서 6월쯤에 시행 예정이고 점수에만 반영되어서 많은 구역들이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서 구역의 적합성과 지정 요건을 검증하여 주거정비지수 만족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일반 주거지로 관리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주거정비지수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사전 타당성을 신청하면 1, 2, 3단계를 거쳐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는데 시에서 구청으로 통보받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됩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려면 상세 설명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 중 주거지수평가 기본 항목에서 호수밀도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처럼 주민공람 공고가 있고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기본 항목에서 삭제를 하고 조건 항목으로 기본 점수만 적용을 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공람 공고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 6월부터 변경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호수밀도로 인해 그동안 진행을 하지 못했던 곳은 이로 인해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고 정비구역 지정 위반 제한 신청 시 주민동의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경안에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비구역 지정 위반 제한 신청 시 주민동의서를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 시 주민동의서로 가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주민동의서를 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완화되고 있어 시간적으로 예전보다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점수의 배점을 보시면은 주민동의나 노후도 배점이 높습니다. 주민동의는 50점, 노후도는 30점, 호수밀도 10점,
호수밀도는 점수에는 반영되므로 65 이상일 시 10점이 됩니다. 그 외에도 가소필지 40% 이상, 4m 미만 도로 30% 이상,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비율로 접도율은 40% 이하일 시 5점씩 반영이 되고요. 신축 건물은 차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포교 등도 차감 점수 반영이 됩니다. 이 사진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붉은색이 많습니다. 양쪽 두 지역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왼편 지역은 온통 붉은색만 보이고 오른편 지역은 간혹 파란색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도의 차이인데 25년에서 30년 이상 건물은 왼편처럼 붉은색이 이렇게 대부분이고 오른편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편 지역은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 대림으로 하이엔드 아크로 브랜드로 선정된 망미 2구역으로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구역입니다. 오른편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사전 타당성 동의서를 진구 중입니다. 오른편의 경우 노후도에서 30점을 다 받을 수 없어 주민 동의율을 더 높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노후도는 4분의 3으로 한 20점 정도, 호수밀도는 10점 정도, 신축 건물이 있으니 감점 반영이 됩니다. 왼편 구역을 사전 타당성 동의서를 진구를 한다면 노후도 80% 이상이므로 30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전 타당성 동의서 진구 시 주민 동의율을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세부 배점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후도라든지 호수밀도 등 점수가 낮을 경우 주민 동의율을 높여 배점 70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절차 사업입니다. 사태 이후 정비구역을 지정받아야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인가, 이주 철거, 일반 분양, 착공, 준공 이렇게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왼편의 구역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서야 시공사 브랜드 선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모르는 것이 정비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사전 타당성 동의서 진구를 할 때 구역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인정도 충분히 다녀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재건축의 경우 재개발과 절차는 같은데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도 30년 이상이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행된 것이 아니니 지금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즉 노후도 점수가 제일 높아서 안전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도 중요하기에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가나다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는 1999년 이후 건축물은 30년이 되어야 하고 다는 1990년 이전 건축물은 25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나의 경우 계산이 조금 필요한데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 준공된 건축물로서 적용된 건축물에 적용이 되는데 저는 1994년 건축물이라 생각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5년 더하기 준공된 1994 빼기 1990년을 하면 4년, 25년에서 4를 더하면 29년. 여기서 준공년도 1994년 더하기 29를 하면 2023. 2023년이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전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의 나의 경우 일반 주택으로 25년 경과 시 노후불량 건축물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와 세부사항, 정비구역과 예정구역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많은 구역이 예정지 출발을 하였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시고 접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